안녕하세요. 서학개미 2020입니다. 테슬라가 마침내 텍사스 오스틴에서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로보택시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플랫폼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라이더를 찾고 목적지까지 운전할 수 있는 무인 차량 호출 서비스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회사 차량인 모델 Y를 사용하고 있으며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차량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유된 동영상은 테슬라의 초기 로보택시 탑승이 상당히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로보택시는 오스틴의 지오펜스 지역 내에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결국 확장될 예정입니다. 당분간 테슬라는 탑승자가 있는 차량에 안전 라이더를 배치하고 있지만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아 있습니다. 테슬라는 iOS 스마트폰 앱의 로보택시 섹션을 출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테슬라 로보택시 앱은 공식 테슬라 앱과 유사하게 과거에 차량 공유 앱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앱을 다운로드하면 테슬라 모델 Y 로보택시가 헤더 이미지로 표시되는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는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사용자에게 목적지와 픽업 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 깨끗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제공됩니다. 예약 시 사용자에게 로보택시가 언제 도착할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객실 내 선호 온도와 같은 몇 가지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고객에게 로보택시를 더 이해하고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팁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모델 Y의 도어 핸들 사용법과 같은 팁이 제공되며 차량의 표시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앱에는 탑승자가 로보택시를 이용해 방문할 수 있는 목적지에 대한 추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페, 레스토랑, 공원, 쇼핑센터 및 기타 관련 위치가 포함됩니다. 테슬라는 현재 이 서비스의 승차당 정액 요금인 4.20달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라이더들은 처음으로 제한된 인원에게 출시된 테슬라의 새로운 무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첫 라이딩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6월 22일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무인 차량 호출 서비스인 로보택시를 공식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일부 사용자 그룹이 프로그램에 조기 접근할 수 있도록 선정되었으며 이 앱은 차량 탑승 요청에 사용되며 각 픽업 시 기후 환경 설정부터 스트리밍 설정까지 모든 것을 동기화합니다. 일요일에 처음 탑승한 사람들은 무인 서비스에 대해서 좋은 리뷰들을 남겼습니다. 로보택시 프로그램의 첫 시간 동안 수백 건의 탑승이 이루어졌으며 회사나 라이더 모두 아무런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매우 원활한 정차와 보행자, 과속 방지턱, 혼잡한 주차장 등 도로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모두 쉽게 처리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의 이번 주 초 텍사스 오스틴에 제한된 용량으로 로보택시 플랫폼이 출시된 후 일부 사례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안전국이 요청한 정보는 이 정도 규모의 출시 초기 단계에서는 일상적이고 완전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류 미디어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요청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도로교통안전국이 무인 차량 서비스를 출시한 직후부터 기업에 연락을 취해왔다는 점입니다. 웨이모와 GM의 크루즈, 아마존의 죽스 같은 무인 차량 호출 서비스 출시와 관련해서도 NHTSA는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미디어가 테슬라에 대해 사용하는 선정적인 성향이 주류 언론사를 행사에 초대하지 않은 큰 이유입니다. 대신 기자들이 초기 탑승자들이 차에서 내려 질문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머스크는 X에 올린 짧은 게시물에서 테슬라 옵티머스 팀과 훌륭한 리뷰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후 답변에서 옵티머스 버전 3가 이미 그록 음성 어시스턴트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머스크의 최근 게시물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물밑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테슬라 팬들이 옵티머스가 XAI의 대형 언어 모델인 그록을 사용하여 대화할 수 있을지 묻자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록과 옵티머스의 통합을 통해 로봇은 환경 및 사용자와 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전에 옵티머스가 오토파일럿 및
FSD 시스템과 같은 동일한 신경망에 의존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추가로 옵티머스는 일반 소비자에게 더욱 사용자 친화적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불과 며칠 전 텍사스 오스틴에서 제한된 수의 라이더를 대상으로 출시했지만 테슬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도전 과제로 보이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태양입니다. 테슬라의 독특한 전략 중에서 자율주행을 위해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다른 업체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것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센서나 라이다 장비가 장착된 카메라에 의존하여 자율주행 배포를 수행하기 왔기 때문에 동일한 전략을 채택한 회사는 없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라이다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카메라를 눈에 비유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햇빛 눈부심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직접 광자 개수를 사용하여 밝은 햇빛이나 밤의 가장 어두운 조건에서도 직접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전략은 엇갈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두의 예를 보았습니다. 몇몇 사람은 로보택시가 직사광선을 받을 때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보택시 테스트 중에 그림자 브레이크 같은 현상이 있으며 이는 분명히 이상한 사례이며 이는 테슬라가 로보택시의 배포로 직면하게 될 과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오른팔로 널리 알려진 테슬라의 오메아드 아프샤르가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아프샤르가 자발적으로 떠났거나 목요일에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아프샤르는 작년 말 북미 영업 및 유럽 사업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아프샤르의 퇴사에 대한 초기 보도에 따르면 이 소식은 최근 며칠 동안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회사가 이 소식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를 포함한 어떠한 경영진도 아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프샤르는 7년 10개월 동안 테슬라에서 근무했으며 2017년 9월 프로젝트 매니저로 처음 합류했습니다. 올해 초 성명에 따르면 테슬라는 2분기 말까지 완료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이정표가 있습니다. 일요일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플랫폼이 출시되면서 테슬라는 이미 2025년의 가장 큰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3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두 가지 주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넘어가기 전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차세대 플랫폼과 현재 차량 플랫폼의 측면을 모두 갖춘 최초의 저렴한 모델을 개발, 제작 및 공개하기 위해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테슬라는 아직 이러한 저렴한 모델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기가 끝나기 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머스크는 최초의 자가 배송 테슬라가 6월에 출시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일요일에 로보택시 플랫폼을 출시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실현할 수 있다면 엄청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차량이 배송센터, 전시장, 수리센터에서 고객의 집으로 스스로 이동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 두 가지 작업을 완료하는 데 며칠이 남아 있으며 다음 주 2분기 배송 수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테슬라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